한 걸 보니까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앞에서 처형됐던 그 기획들이 이것도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 나더라고요. 또 북한에 있을 때도 행사할 때는 민주주의 자체를 연수합니다. 연수할 때는 항상 박수를 몰입으로 들어서 이렇게 치게끔 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요. 예, 정말 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하게 된 게 영광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온 게 한 10년 됐습니다. 이 7월 달이면 한국 생활 딱 10년 됩니다. 제가 2009년도 2월 달에 탈출했고, 그리고 하나원 국정원 조사 다 끝나가지고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7월 1일 날이었어요. 그날은 좀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단축시켜서 1시간만 제가 이제 좀 파워포인트를 좀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고요. 이걸 조금 브레이크 타임 하고 좀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북한 경력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수의학 관련된 건데 제가 배운 내용이 생물학과 안에서 동물 생리학을 배웠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동물 생리학이나 인체생물, 그러니까 북한은 생물학과 안에 동물 생리라고 하는 전공이 있는데 그건 인체 생리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북한은 북한 전체에서 생리학 전문은 종합대학밖에 키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도 종합대학에서 이제 생리학 강자로 이제 교수들이 가는 거고요. 3대 소조를 거쳐서 만성산 연구원은 이 책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해가지고 만청 이렇게 이름을 딴 그런 연구소입니다. 북한 주민들마저도 이 이름을 모릅니다. 다. 그래서 만수원 연구소라는 말만 알고 있고 실제 이런 명칭이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한테 말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만약 제가 이걸 누설하면 누설한 사람이 이제 법적 제재를 받았는데 저희 연구소에 있던 한 교수님이 류중삼이라고 그분은 끝내 마지막에는 자기 평양의학대학 같이 있던 교수님들한테 연구소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이해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정치무식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산지도국은 위화부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의 위화자고 만난 기관이었고요. 고향인 양강도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기본 이제 그 향산지도 그때는 또 제가 공안해군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안에서 위화부리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한번 북한에서 또 좀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빠진 거는 방송을 지금 미국 방송은 여전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국 방송을 듣고 나서 제가 탈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방송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자유아시아 방송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자유아시아 방송 우리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이것이 지금 4년 동안 제가 지금 매주마다 지금 새로운 다른 내용 가지고 계속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듣는 방송이거든요. 이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함축해가지고 책에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 끝나고 나서 필요한 PPT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건데요. 우선 김씨 왕조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금 위험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북한의 김씨 왕조 때문에 그다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씨 왕조로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허물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씨 왕조에 대해서 잘 알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인데 북한 주민들이 이 사진을 모릅니다. 볼 수가 없고요. 북한에서 공개된 사진은 바로 안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사진에 있는 김일성이가 1945년 10월 14일에 평양에 있는 모란봉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개선연설을 했다고 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 속에 김일성은 이렇게 러시아 소련 훈장을 달한 상태고요. 그리고 뒤에는 북한을 이제 군정 통치했던 소련군 장교들이 뒤에 서서 지금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자세가 그대로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태극기 깃발고 그 당시는 북한도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북한 주민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북한 우리는 항상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한 사진이거든요. 북한의 사진 조작은 벌써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태극기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결국 태극기에 대한 점은 다 아시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김일성이가 표창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표창도 해방 이후로도 이렇게 북한은 표창을 줄 때마다 여기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태극기를 그린 상태로 이제 표창을 줬었거든요. 4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북한이 지금 왕조 형성을 만들기 전에 이 진행되어 있던 사상들이고요. 지금 왕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습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세습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 세습을 하고 있고 경영권,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토지, 모든 공장이 국가 소유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100% 김씨 왕조의 소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세습하고 있고 신문제도 지금 북한이 여전히 세습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혈통이 쭉 밀어와 있습니다. 북한은 이걸 가지고 세습하면서도 백두 혈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은 항상 백두 혈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지금 집권 유난입니다. 지금 쭉 보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7년차 됐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은이 이어져가지고 3대 세습을 하는데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다른 나라도 이런 세습이 다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 와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와서 여기서 같이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도 황당하고 왜 그러면 북한이 지금도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인터넷만 개방되면 북한 주민들마저도 전 세계에 없는 이런 이상한 3대 세습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터넷 지구상에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은. 여기서 북한에 노리고 있는 3대 세습의 기본 가치라는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체유명위협의 계승완성.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우리 3대 세습을 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승완성인데 무슨 뭐냐면 주체유명위협의 계승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고나간 김일성과 김정일에 따라서 지금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용이 나간다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언론들이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연단 창립 때가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 언론도 그때 이거를 집중 보도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때 소연단 창립 8차 대회 때 의지라든가 거기서 나왔던 내용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대를 이어서라도 계속 김씨 왕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연단은 다 뭔지 아시죠? 북한은 전체 모든 아동들이 여기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가정 아니면 100% 붉은 스카프를 매는 소년단이 입단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이거든요. 의무. 만약에 입단 못하면 그거는 그 애는 영원히 북한 내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년단이 다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연설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소년단은 소년혁명 조직이면 주체의 혁명의 계승자, 계승자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과 청년동맹이 교대자. 여기서 보면 당 밑에 청년동맹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단이 있습니다. 소년단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나이면 넥타이를 대신 이제 풀고 대신 청년동맹이 이제 감행합니다. 이렇게 조직별로 죽을 때까지 조직에 가입해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참가해서 생활총화에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가정을 하는 거죠. 행사장 구호가 보게 되면 이 소년단 자체는 김정은의 소년 조직으로 김정은이 자기 조직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100% 왕인 김정은의 너희들은 100% 노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조직 속에 모아가지고 노예처럼 완전히 변해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자체는 계승자, 교대자, 정치 조직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치 조직이 시켰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너희들은 정치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주는 거고요.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북한의 조직 생활에 대해서 이런 걸 국방부에서 우리 군인들 듣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오는 게 그러면 그게 북한에도 깡패 있잖아요. 여기 말하면 조직하면 깡패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깡패 조직 관련된 건가요? 이게 물어봐야 되게 깜짝 놀란 게 북한은 여기는 조직은 깡패라는 이런 의미고 북한은 이런 전체 모든 국민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승급하러 가려면
여기는 이제 신용정부가 이제 따라가지만 대한민국은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조직생활 카드라고 하는 것이 따라갑니다. 자기가 가면 우리 이쪽 조직에서 저쪽 조직이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생활 거했다는 게 평등되면 좋은 기관에 자기가 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6차당 8차 이제 대할 때 그때 나온 신문이 북한 노동신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송도는 국제선단 야영소에서 했어요. 원산에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좀 쓴 신문기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북한이 말하는 조선은 북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조선과 플러스 남조선이에요. 이게. 근데 과연 그러면 그 기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요 박스만 좀 제가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경리하는 교수님을 위해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한 목숨 서를 바쳐 싸울 영웅이 대부대가 살아간다. 여기 강성조선을 또 이거다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여기 보면 동무들은 성군혁명의 기사들이며 미래 주인공들이다 하고 앞날에 조선, 앞날의 조선입니다. 앞날의 조선. 그러니까 앞날의 조선 자체는 남한과 북한과 통칭하는 앞날의 조선은 바로 우리 소련당들이 것이며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내일이 비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봤을 때 맥락은 한마디로 적과 통일을 빨리 하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왕조와 관련된 우리 북한의 우리 포레 있잖아요. 이거 집단 지도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민족이에요.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떠들면서 우리 현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말하는 민족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고 앞으로 남한까지 적극 통일하면 우리 남한마저도 자기네 민족 안에 끌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노래 가사들 보게 되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충성과 목숨을 바쳐간다는 거 되겠고요.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한다는 건데 이 노래 가사가 북한 노래거든요. 빗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합니다. 여기 창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장군님 살아난 세계 태양하고 백두산 대국 삼천리 밝음의 빛이다. 여기 삼천리가 있잖아요. 북한만 아닙니다. 이게 삼천리라 하는 거는 우리 한반도의 끝에서 끝을 가지고 삼천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봐도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백두산 대국이라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실. 이런 창가의 노래입니다. 이 창가가 지금 북한에서 계속 불러주는 노래고요. 이 노래 보면 대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뭐 축지법 관련된 건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넘겨보내겠는데요. 황당합니다. 황당한. 요즘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은이가 3살 때 뭐 총을 쏘고 뭐 8살 때는 200km의 그 시속으로 차경주를 했는데 뭐 완전히 뭐 이런 걸 나와요. 근데 저희 어릴 때도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축지법 말했는데 어떤 걸 배워주냐면 막 솔방울 가지고 술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강이 나서면 갑자기 강 앞에 서면 일제가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 겨드랑이 날개 생겨가지고 막 넘어가고 막 진짜 화나겠어요. 근데 그거 어릴 때 듣고는 진짜로 얘기했거든요. 어릴 때는. 왜 넘어가요? 그래 넘어갑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물어보죠. 그래, 어머님한테도 어머니 그렇게 왜 자꾸 물어보지만은 와서 부모들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커보니까 우리 애들 크면서 애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는 게 야 그러면 아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 말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야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저 나이라고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야 저게. 그런 순간이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이제 정신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아도 말을 못하고 맞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맞다 그러고 집에 와서 물어보도 맞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아 진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리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노래 가사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수임 씨도 축지법을 지금 오늘 장모님 쓰시고 백두전법, 심리안전법도 지금 장모님 쓰신다는 거죠. 이 노래의 가사 지금.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소연단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줍니다. 유치원 가게 되면요 이렇게 어린 시절 따라 배우는 이런 교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락판들이 막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유치원이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계산기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도 이런 역사라는 게 따라갑니다. 북한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아요. 조선 역사를 하는데 이 조선 역사 과목보다도 오히려 김부자 이 역사가 대학 입시 시험 때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야들은 엄청나게 세뇌시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12살 때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예, 또 중국 땅이죠. 중국에서부터 고평에서 쭉 평양까지 혼자 걸어왔다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걸게 만듭니다. 저도 이게 걸었었는데요. 77년도 제가 걸었을 때 발이 뭉퉁기십니다. 하루에 70일, 80일 걸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차를 못합니다. 근데 이 자기가 먹을 이 배낭도 지어야 돼요. 한 10kg인데요. 예, 거기에 뭐 간식도 있고 정말 매일 발이 딱총을 놓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 걸어봤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시키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야, 우리 주님은 진짜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힘든데 혼자서 모두 우리는 무리져 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주는데 다 이제 보면 다 거짓말인 거죠 이게. 그때 진짜 믿어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년이 되시면은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커지면서 아는데 그걸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그 말 가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옆에 있던 측근 중에 정보회가 보혜부에 말하면 보혜원이 데려가서 너 그런 말인 거 사실이야? 그리고는 예 어디서 들었어? 끝나죠. 그러니까 저도 커지면서 의식이 항상 야, 입주해야 되겠다. 그래 북한만 항상 예,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나른다. 이 말을 항상 담고 살아야 돼요. 부모들도 항상 너 입주해 이런 말 우리 아버지가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크면서 아버지한테는 예. 북한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 따로 말 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야 되죠. 예,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국 말하는 게 뭐냐면 간부들끼리도 이제는 체제가 나쁘고 압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우리 같은 마음 통하는 간부들끼리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야 현명한 사람은 환경에 맞게끔 처신하라는 게 현명한 사람 아니야. 너 좀 주의하라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좀 주의를 줘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어떤 놈은 막 이게 가슴이 상을 치면서 조선아 조선아 하는 게 있어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김하경이라고 그건 진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사고 났을 거야. 맨날 술 마시면 오바해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좀 문제 있는 말이죠. 진짜로 이게 제 신념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우리 좀 뒤에 시간에 좀 이야기할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완전 그 사기죠. 완전 거짓 역사를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것도 다 사기입니다. 이게 뭐 한별이라 이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김인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자기가 한별에서 북한이 영화 나오는데 한별하면 김일성을 처음에는 하나의 별. 예, 그래서 일성이라는 게 한자 뜻 했을 때 나 일자 쓴 거하고 한자 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걸 바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리결성하는 것도 이건 이종락이가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고요. 이 조선의별 영화가 10부까지 나왔는데 이 영화는 의무적으로 학교 때는 가서 보고 감상문 쓰고 운면 토론하고 그러는 영화인데 거짓말 영화인데 이걸 보고서 계속 한 번만 안 돼. 계속 반복해 봅니다. 학급이 통째로 가서 집중을 봐야 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잘생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호 배우인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 스키타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김일성 배우가 왔습니다. 평양시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저 마수대원도 딱 밑에 있어요. 그 1호 배우들이 산 아파트가 있거든요. 보초를 서고 있고 식사도 다 김일성 못지않은 그런 이제 좋은 음식을 계속 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변 거의 딱 해주고 네. 이런 영화가 북한 1호 영화라고 합니다. 1호 영화. 동지의 노래가 지금도 나온 노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옛날에 이 동지들끼리 의합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총군주고 살 수 없는 동지 하는 사람. 요즘 이런 동지란 말을 지금 요즘 한국 오니까 이쪽 애들이 많이 쓰죠. 동지. 제가 한번 그 대선 갔다 깜짝 놀랐어요. 막 뭐 어느 동지야 막 박수들이 막 그 노조 아이들이 막 하는데 그 보는 순간에 북한이 어디 골기보임에 오는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그래, 아, 이 나만이 맞게 맞나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김일성의 이름을 이렇게 김성주였던 건데 한별됐다가 김일성으로 이렇게 변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김일성이 된 것 때문에 김성주가 처음에 해방돼 가지고 외갓집에 갔었는데 외할머니가 야 너 그러지 마라 위돈신이라고 하는 외할머니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 이름 모르는 이유가 김일성이 거기서 충격받은 게 너 그러다가 큰 사고 친다. 김성주인데 어떻게 김일성 그 위대한 김일성이 이름을 누가 따가지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외갓집을 전혀 북한에서는 언급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보영이라고 하는 할머니를 가지고 언급했죠. 김영천이 바로 김일성이가 이제 가명했던 원래 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이가 19살 때부터 중국 지식들을 들이치면서 그때 중국 공산당이 입당하려고 그때 이제
기본은 강도질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외삼촌이었던 김영직이가 야 너 김성주라는 이름 가지고 하면 아버지 얼굴도 똥칠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름을 별명을 만들라 해서 그때 만든 별명이 김일성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때부터 달고 나왔던 이름이 지금까지 지금 쓰여졌는데요. 이에 대한 책은 책들 보면 다 이제 있습니다. 김영선이가 어떤 사람이었고 정말 유명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 그때 40년 살던 우리 조선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예, 바로 이 김일성이 지금 보게 되면 신기하가 바로 이제 88년도에 지금 김일성이 갔던 사진인데 88년도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김일성 역사에서 1941년부터 45년까지 역사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왜 그 역사는 없을까 했는데 한국어 보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 88 저희란 러시아 군대였구나. 근데 북한은 그 역사에서 그걸 전혀 연구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전에 바로 같은 김일성의 모습인데 49년도에 이렇게 3월달이죠. 소련 방문해서 전쟁을 하려고 스탈린한테 무기를 좀 달라고 그러고 할 때인데 그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박헌영도 지금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 88여단 명단에 대한 것들은 지나갈 건데 북한의 모든 지금 이제 백두혈통을 비롯한 기본 이제 북한의 지배층들은 다 이제 그 혈통들이고요. 그 위에 있던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는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기 보는 거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려면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북한의 숙청에서 연안파 숙청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 자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 통일신문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매 파에 대해서 이제 숙청하는 과정을 다 올린 겁니다. 이야기 다 하자면 한 파씩 이야기하자면 1시간씩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청 정치는 김일성 때부터 해가지고 김일성은 숙청하면서 가장 철저했던 게 67년까지 숙청을 철저히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일성이가 했던 건데 결국 소련파부터 해가지고 국내파 연합파 다 숙청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자기 우상화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김일성의 초상 기장과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개인직들의 초상화, 초상장이 없었습니다. 완전 다 숙청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오직 김일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초상화, 초상장 나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수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일성 수상하던 건데 수령지를 넘긴 거예요. 수령.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고 김정은 하면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습해야 되겠는데 자기 형제들 김평일 비롯해가지고 그럼 자기 후동무였던 김성의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계층에 있던 삼촌들까지 다 이제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진행해왔고요. 김명준은 바로 이제 김일성의 동생이었는데 그때도 김일성이가 자기 삼촌을 제거합니다. 마치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김정은은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김정일을 그렇게까지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유배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유배보다 가택을 시켜가지고 지방에 내보냈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인가, 김정은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얘는 죽여도 완전히 무참하게 가루도 없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권력 기관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약하다는 친구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또 이제 포학성은 또 더 이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